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기출지문은 반드시 다시 출제가 된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경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한 문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도 한 문제, 경매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인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X. 일부를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동그라미. 똑같은 지문이 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X.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X.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용한다. 동그라미.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이 임대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 만료 시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임대인 갑이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 만료 시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동그라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동그라미.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 을에 의한 계약 해지의 통지는 임대인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을은 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 이게 바뀌었죠.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차기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임차인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 역시 바뀌었습니다. 을이 병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동그라미. 임대차의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이 임대인 병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치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치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10년이 아니라 이 10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입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X.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임대차기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임대차기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X.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해야 한다. X.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임대차기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되어야 됩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을은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감액 청구기 때문에 요 20분의 1 요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책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동그라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과 임대인 병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임차인 을은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X.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X. 여기 토지임대차면 이거는 민법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다 이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은 준비하고 해지 통지를 하는 거니까 이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은 임차인은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다세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 취득할 수 없다. 동그라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입니다. 다세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X. 다세대주택이면은 동호수 정확하게 표시해서 전입신고가 돼 있을 때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동그라미.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 X,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임차인 병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자녀의 주민등록도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임차인 병이 이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에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이건 등기는 그 즉시 그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인 을이 보증금만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을은 이 병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인 경우에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X.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X.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예. 그러니까 소액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이때는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에 이 다음 날 이길 그 대항력이 생기니까 저당권이 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는 임차인은 이 경락인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면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X.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은 요거는 이 길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으니까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지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증액된 거는 이거 별도로 취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동그라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동그라미. 확정일자인 도장 빵 찍어주면은 여기에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기관 이게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임차인 을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X.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장소는 동사무소, 법원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이렇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X.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택을 인도받고 준명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는다. X.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려면은 요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임차인 병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인 때에도 선순위 저당권자 갑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병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동그라미. 임차인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정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한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 갑의 저당권과 병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 임차인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정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한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 이 갑의 저당권과 병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저당권, 임차권,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죠. 민법에서 많이 배우시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선순위 저당권이니까 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임차권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급비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쉽게 생각하시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 갑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X.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임차인, 임대인 전부 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소유자 갑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X.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임차인 을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소유자 갑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죠.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권 을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을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치에 빠진 소유자 갑의 보증금만한 의무가 을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 동그라미.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보증금만한이 먼저 이행되기 될 의무에 해당이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을이 을에게 개업공예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순서가 임차인 을이 있게 되고 을보다 선순위로 이 병에 이 저당권이 있는 거죠. 저당권 병, 그 다음에 후순위로 저당권 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병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되는 겁니다. 정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여기서 이제 정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그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X.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을의 임차권 소멸이죠. 동그라미.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X. 정보다는 우선하지만 병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 거죠.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X. 법원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즉 경락인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X주택에 대해 을이 집행권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X.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면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로 등기부에 나오죠. 등기부에 나오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예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수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2년 기간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 계약 증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에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관한 지문입니다.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X. 소명해야 됩니다.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해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X.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부 다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력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 상실한다. X.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동그라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동그라미. 임차인 갑이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긴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동그라미.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갑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원,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0억이 되는 거죠. 10억이니까 9억 초과입니다.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X. 9억 초과인 경우에 이 존속기간 보장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차임 1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얼마? 1억 5천. 상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500만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 서울특별시에서는 6,500 이하 중에서 2,200까지만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인 경우에 임대인의 차임 증액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10만원 X. 5%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인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 2년이 아니라 10년. X.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X.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이건 등기한 겁니다. 등기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X. 등기는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원 이렇게 하면 환산보증금 10억이 됩니다. 임대인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병은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인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체가 다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계약갱신요건이 인정이 되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인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X. 10년입니다. 상가 건물에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X. 등기는 그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개업공예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0억에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년 3월 10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3월 13일 임대차 계약성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에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는데 환산보증금이 10억입니다. 환산보증금이 10억이면은 여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갖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을은 2020년 3월 11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3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니까 이 길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3월 11일 동그라미. 을은 2020년 3월 13일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3월 13일에 확정일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니까 9억 초과니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X. 을은 병은 을이 임대치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치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치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을의 계약갱신 요건에 있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은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5%를 초과해서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 그러면 환산보증금 10억입니다. 임차인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X.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동그라미.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한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X. 임대인이 그 사실한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1년입니다. 임차인 갑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잘못했죠. 임대인은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 갑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X. 건물을 양수인에게 먼저 인도해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역시 같은 지문 동그라미.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인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했으면 임차인 잘못했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들어간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동그라미.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행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X. 이게 2기가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3기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원인 경우에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10억, 임차인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2기가 아니라 3기가 되는 거죠. 임대인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인 경우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3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니까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업공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해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을의 차임연체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월차임이 100만원이니까는 3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죠. 그러니까 200만원 갖고는 안 되니까 X.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X. 이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도 다시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X.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상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시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X.
이게 환산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최우선 면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을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에게 산 건물을 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산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규칙입니다. 매수인청 대리인은 입찰표 작성 및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입찰표 작성 및 제출. 개업공예사 갑은 위임인 을을 대리하여 입찰표 작성 제출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매수인청 대리는 매각기일 변경 신청, 매각기일 변경 신청하는 행위는 요거는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X. 매수인청 대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는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인청 대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인청 보증 제공, 매수인청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 갑의 입찰로 위임인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이 되지 않은 경우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인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인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것 역시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매수인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역시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의 징계를 포기하는 행위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역시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매수인청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X. 매수인청 대리로 등록된 개업공예사는 매수인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일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X. 여기서 이 항고는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은 공장 및 광업재단 자등법에 따른 광업재단 매수인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매수인청 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미등기 건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매수인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예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한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수인청 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 이게 X죠? 관할 지방법원 장에게 하는 겁니다.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다른 개업공예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이중으로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X.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 요거는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예사이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도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소속공예사는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예사가 매수인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인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X. 경제적 가치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이 된다. 개업공예사는 매수인청 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동그라미. 위임계약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예사 갑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한 개 둔 경우 매수인청 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청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 원 이상이다.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가 4억 이상, 분사무소 하나 둘 때마다 2억 원 이상씩 추가.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개업공인사 갑은 매수형 대리 사건 카드의 위임인 을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사 갑은 매수형 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 카드에 철회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위임인 을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X.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 위임인 을에게 교부도 해야 됩니다. 등기상 증명서는 개업공인사 갑이 위임인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형 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등기상 증명서 근거자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개업공인사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14일이 아니라 위임인 을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X.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사 갑은 기일 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 기일에 매수형 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사는 매수형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X.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사는 매수형 대리행위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직접 출석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사는 본인의 인감요구 소모된 위임장과 매수형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X.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휴업 관할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휴업이면은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되는 거지 취소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을은 매수형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가 매수형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건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갑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이 취소됐을 때 지방법원장은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동그라미.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이사는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취소했을 때 취소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시도이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사 이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형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폐업은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니까 이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폐업 신고로 하여 매수형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형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X. 요거 3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로 갑의 매수형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갑은 다시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X. 3년 적용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사는 매수형 대리인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개업공인사는 매수형 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영수증에는 중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 사용해야 한다. 등록한 인장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을은 매수형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소속공인사는 매수형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X. 소속공인사는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매수형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사는 법원행정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원행정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니까 당연히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갑거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여기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동그라미. 위임인 을의 개업공인사 갑에 대한 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일, 매각 허가 결정이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X. 매수형 대리로 등록한 갑이 매수형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입찰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매수형 대리로 등록한 갑은 매수형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정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 보수의 지급 시기는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과 매수 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수형 대리인 등록 규칙에서는 이 숫자가 나오면 전부 다 10일로 찍으시면 됩니다. 등록 통보 14일 요거 하나 빼고, 매수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이 매수형 대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개월 이하 X, 1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입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동그라미. 법원이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압류가 됐어도 채무자는 계속 거기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X.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른다. 동그라미.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집행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해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인청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10분의 1, 매수신고가격이 10분의 1 이게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 X.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에는 보증으로 매수가격이 10분의 1, 매수가격이 10분의 1 이게 아니라고 했죠.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을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X.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X. 각하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매각 허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동그라미. 여기 항고보증금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동그라미.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익을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X.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동그라미.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신청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 보증을 돌릴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 지급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기일이 아니라 여기 기한으로 정해집니다.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X.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X.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개업공예사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갑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원에 매수신청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예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형 대리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가격 2억 원의 부동산 입찰에 참여하였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갑이 을의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신고액이 2억 3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뭐를 뺀다? 여기 2억에 이 보증금 10% 2천만 원 빼면은
그래서 이 2억 3천만 원을 넘어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 전세권은 경매에서는 카멜레온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전세권 하면 용익물권 취급해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배당 요구한 전세권 하면은 담보물권 취급을 해서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매각 분선 후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 소멸되는 거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동그라미. 매각 분선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여기서 이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담보물권 취급을 해서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동그라미. 최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X. 이 전세권자는 카멜레온.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요구 없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선 면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후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후순위가 되니까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매각 분선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 최선순위 지상권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동그라미. 매수인은 매각 분선 위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X.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은 있는데 의무는 없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X. X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에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 중개의뢰인 갑에게 개업공예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이 1억 2천만 원의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 원, 1,200만 원이 아니라 요거의 10%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액으로 제공해야 한다. X.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 법원은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X. 요거 2명만 다시 입찰합니다.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에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X. 전에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 없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 넘어야 한다. 동그라미.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10% 1천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러면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에 있는 경우 매각길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정 보증을 돌릴 것을 신청할 수 있다. X. 매각기일이 종결되더라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이 없으니까 그때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맞춰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X.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동그라미.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으며 매수정 보증을 돌릴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 분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까지 해서 이 기출지문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출지문 쭉 이렇게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36회 시험은 요 틀 안에서 지문이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읽어보면은 이 36회 시험에 응시할 때 지문이 훨씬 익숙한 지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